삶의 마지막 길목에서 그는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산소호흡기의 단조로운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죠. 침대에 누운 김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동자만은 또렷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의식을 모두 그곳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요. 아버지, 맏아들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아버지 앞에서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그였는데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사랑, 미안함, 그리고 후회. 지훈아, 수연아. 둘째 아들과 막내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름에는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애정이 가득했어요.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그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어디 있니?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복도에서 전화 받고 있어요. 금방 들어올 거예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수연이는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것이 두려워 계속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서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지난 60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6살에 작은 공장을 차렸던 그 시절, 손톱 밑까지 검게 물든 채로 밤새워 일했던 날들, 첫 번째 큰 계약을 따냈을 때의 기쁨, 회사가 성장하면서 점점 커져가던 책임감, 그리고 점점 소원해져가는 가족. 여보, 침대 옆에 앉아있던 아내 영숙이 남편의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결혼 35년 동안 수많은 밤을 혼자 보냈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미안해. 김 회장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여서 영숙만 들을 수 있었어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이때 문이 열리며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32살의 막내딸,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그녀였어요. 회사 일로 바쁜 아버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 했던 딸. 아빠, 수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울고 있었나 봐요. 김 회장은 수연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막내. 아빠, 이제 쉬세요. 회사 일은 우리가 다 잘할게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평생 아버지로부터 듣고 싶었던 한마디를 기대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어요. 김 회장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민호, 지훈, 수연, 그리고 영숙. 그가 평생 사랑했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 내가, 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돈뿐이라고 생각했다. 가족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집을 사주고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는 아버지 덕분에 좋은 교육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김 회장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놓쳤구나. 중요한 건? 김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언가가 목을 매게 했어요. 너희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내가 참석했던 적이 몇 번이나 될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연이가 피아노 발표회를 할 때, 지훈이가 축구 시합을 할 때, 민호가 대학 졸업식을 할 때,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 아버지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회사 회의는 절대 빠뜨린 적이 없었는데, 김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작 너희들의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없었구나. 병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의료기계의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지훈아, 김 회장이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너는 항상 내게 반항했지.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회사 물려받기 싫다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아버지와 갈등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내가 너를 이해하려고 했어야 했는데, 김 회장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고, 너의 꿈이 뭔지 들어보고, 대신 화만 냈지.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이 말을 들은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로부터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였거든요. 민호야. 이번엔 맏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너는 내 기대에 부응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김 회장이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맏아들이라는 이유로, 후계자라는 이유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민호는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도 가끔 다른 삶을 꿈꿔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맏아들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묻어둬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수연이, 김 회장이 막내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어린 소녀의 눈빛이었어요. 너는 아버지의 관심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아버지가 너무 바보였어. 수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여보, 이번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35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외로웠을까.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돈만 가져다 주면 아내의 역할은 다 한 거라고 생각했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언제부터 안 했는지 모르겠어. 김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끄럽다고, 민망하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병실 안에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쌓여왔던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김 회장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들어야 해.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가족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한 번 쉰 후 떠오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의 눈빛엔 오랜 세월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김 회장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60년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병실 안의 가족들은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기억하니? 김 회장이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혼일 때
작은 원룸에서 살던 시절 말이야. 영숙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당시 내 월급이 얼마였는지 기억해? 18만 원. 김 회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행복했잖아. 그랬죠.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저녁이면 항상 함께 밥을 먹고 주말이면 손잡고 시장에 장 보러 가고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런 게 당연하지 않게 된 건. 민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민호야, 너 태어났을 때 기억해. 김 회장이 맏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너를 안고 있었어. 이렇게 작은 생명이 내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 민호는 그런 아버지의 기억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엄격하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회사를 시작한 건도 너 때문이었어. 김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하지만 언제부턴가 목표가 바뀌었지. 그의 목소리에 자조가 섞였습니다.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 그 자체를 위해서.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니야. 김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야 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지훈아, 너 7살 때였나? 김 회장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동의 날이었는데 내가 달리기 1등을 했다며 전화했지.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기억이 있었거든요.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한 날. 나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어.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실망감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나는 정말 중요한 회의 중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김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회의가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내가 실망한 표정은 아직도 생생해.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뒤로 너는 나한테 자랑하는 걸 그만뒀지.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축구를 잘해도 시험을 잘 봐도 더 이상 아빠한테 말하지 않더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관심 없어 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던 거예요. 수연아, 이번엔 막내딸을 불렀습니다. 네, 아빠. 너는 반대였지.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무시당해도 계속 노력했어. 아빠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수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했다며 기뻐하던 내 모습이 기억나. 그런데 나는 뭐라고 했는지 아니?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했어.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때는 몰랐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의 상처가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 뒤로 넌 더 완벽해지려고 했지. 김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아빠가 인정해줄 때까지, 아빠가 칭찬해줄 때까지. 그런데 나는 너의 노력을 당연하게 생각했어. 아빠. 수연이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딸아. 정말 미안해.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영숙이 남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아니야. 김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까지 말해야 해. 그는 깊은 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생각했어.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부자가 되어야 하고 가족이 행복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더 바쁘게 일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허탈함이 묻어났습니다. 주말에도 휴일에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돈 벌 시간을 빼앗는 거라고 생각했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었는데. 김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 예를 들면 지훈이 물었습니다. 내가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 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함께 있어주고 싶었어. 넘어져도 괜찮다고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지훈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혼자서 연습하다가 무릎을 다쳤는데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어요. 수연이가 처음 피아노를 연주하던 날도 김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 아빠가 보고 있다면 더 용기가 났을 텐데.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무대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찾았지만 없었던 기억이 났어요. 민호야, 내가 대학 입학 발표를 받던 날,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로 축하한다고 하는 게 전부였지. 안아주고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보, 김 회장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혼자서 아이들 병원 데려가고 혼자서 학부모 상담하고 혼자서 아이들 고민 들어주고 김 회장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신도 힘드셨잖아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힘든 건 핑계였어.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뭔지 몰랐던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회사에서 큰 계약을 따내면 기뻤어. 매출이 늘어나면 뿌듯했고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은 잠깐이야. 금세 사라져. 반면에 그가 계속했습니다. 너희들이 웃는 모습,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그런 걸 제대로 봤다면 훨씬 더 큰 행복을 느꼈을 텐데.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후회하세요? 사업을 하신 걸? 김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업 자체를 후회하는 건 아니야. 다만 균형을 맞추지 못한 걸 후회해.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은 더 중요했는데 그 순서를 바꿔놨어. 지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아니야.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럼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김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어. 김 회장이 인정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희생시켰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는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야. 함께하는 시간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고. 김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어요. 내가 죽고 나면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야 해.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회사도 돈도 별거 아닐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함께 있다면
그게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야.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아버지의 말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김 회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꼭 말하고 싶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족들을 가리키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먼저다. 그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먼저다. 김 회장의 말이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60년의 삶을 뒤바꾸는 순간이었어요.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아버지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평생 성공해야 한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만 들어왔는데 이런 고백을 들으니 뭉클했어요.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지우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버지와 갈등을 겪어왔던 그였거든요. 회사를 물려받기 싫다고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절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김 회장의 눈에 미안함이 스쳤습니다. 그랬지. 나는 내 마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 제가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걸로는 못 살아간다고 하셨죠. 김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왜 제 꿈을 지지해주지 않으셨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여왔던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아버지들은 자식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응원해주는데 김 회장은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무서웠어.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할까봐, 고생할까봐. 그래서 안전한 길로만 가기를 바랐던 거야. 하지만 그건 제 선택이잖아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맞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하는 거였는데. 김 회장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간섭했구나.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아버지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지금이라도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아버지가 응원할게. 정말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김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을 적게 벌어도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해. 이 말을 들은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지훈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정말 많이. 한편 수연은 아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완벽해지려고 노력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노력들은 의미가 없었던 건가요? 김 회장이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연아. 내 노력은 정말 대단했어. 하지만 아빠는 제가 아무리 잘해도 만족하지 않으셨잖아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요? 나는 내가 완벽하기를 바랐어. 김 회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불안해서였어. 불안해서요?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세상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뒤처질까봐 걱정했거든. 수연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거구나. 하지만 그게 내게는 상처가 되었구나. 김 회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빠가 절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내 소중한 딸이야. 뭘 하든 어떤 모습이든 사랑스러워. 정말요? 수연이 어린아이처럼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김 회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1등을 해도 꼴등을 해도 아버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딸이야. 수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그 말이었거든요. 민호도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아버지,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회사를 물려받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김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맏아들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김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민호가 기꺼이 후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넌 정말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었던 거니?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김 회장은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35년 동안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그런 꿈이 있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니?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제 미래를 정해놓으셨으니까. 김 회장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꿈을 묻어버린 것도 모르고 그것이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미안하다, 민호야.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독단적이었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아니야, 괜찮지 않아. 김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하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강요했어. 민호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교육 일을 한다면 아버지께서 이해해 주실까요? 김 회장이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회사는 어떻게 해요? 김 회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방법이 있을 거야. 전문 경영인을 고용할 수도 있고 지훈이나 수연이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수연도 말했습니다. 저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아빠가 원하는 걸 하려고만 했거든요.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각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봐. 회사는 그냥 회사야. 너희들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아. 영숙이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돈과 성공에만 매달렸던 남편이 이제서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죠. 여보, 영숙이 말했습니다. 당신 변했네요. 김 회장이 아내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무 늦게 변한 것 같아. 늦지 않았어요. 영숙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김 회장은 아내의 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혼자서 아이들 키우고 나를 기다려주고 당신도 힘드셨잖아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놓친 게 더 많았어.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너의 외로움, 아이들의 성장, 정말 소중한 순간들을 다 놓쳤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남편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이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요. 새로 시작한다고? 네.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를 잘 모르고 살았잖아요.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답게 살아봐요. 지훈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서로의 꿈도 듣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수연도 말했습니다. 저도 진짜 제 모습을 찾고 싶어요.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는 모습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제 모습을요. 김 회장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뭉클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맙다.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아버지야말로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연도 밝게 웃었습니다. 네, 서로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김 회장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버지의 웃음소리에 가족들도 모두 웃었어요. 그럼 약속하자.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말하기로. 약속해요. 아이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김 회장은 가족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진짜 성공은 바로 이거였어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 있는 것. 병실 밖으로는 여전히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겠죠.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하지만 김 회장은 이제 알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걸. 가족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가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3개월 후 김 회장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가족들에게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3개월이 더 소중했어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정말 가족다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김 회장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한 달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병원이 아닌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에서요. 그 한 달 동안 벌어진 일들은 가족 모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온 가족들은 아버지가 평생 살았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집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도 마지막 한 달 동안 진짜 가족의 집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거실에 모여 앉은 가족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정말 가셨네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걱정만 하셨어. 지훈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수연이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진짜 아빠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마음을 다 들을 수 있었잖아. 민호가 물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돈보다 가족이 먼저다. 지훈이 따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
그게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라고 하셨죠. 수연이 덧붙였습니다. 가족들은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평생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랬어요. 민호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을 보내면서 아버지 말이 맞다는 걸 느꼈어요. 어떤 면에서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앉아서 진심을 털어놓고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기도 어려웠고 만나더라도 겉핥기식으로만 대화했죠. 하지만 지난 3개월은 달랐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매일 아버지 곁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정말 많이 알게 됐잖아요.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 비록 슬픈 상황이었지만 민호가 물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지훈이의 그림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는지. 지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왜 이렇게 잘 그리는 줄 몰랐냐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셨죠. 수연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평생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수연이 피아노 연주할 때도 그러셨어. 처음으로 끝까지 들으시면서 박수까지 쳐주시고.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우신 거 봤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민호 씨가 교육 프로그램 기획서를 보여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어. 영숙이 계속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들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넌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셨을 때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가족들은 잠시 그 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뭔 소리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될 텐데 정말 가족다운 가족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연도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모여 있었던 건데 이제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뭐였는지 기억해야 해.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민호가 동의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기를 바라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일단 정기적으로 만나는 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은 생각이에요. 수연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하고요. 영숙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수연이 말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해요?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자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거든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생각을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교육 쪽으로 가려고 해요. 지훈이 놀랐습니다. 정말로요? 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허락해 주셨잖아요.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회사는?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요. 그리고 우리는 주주로만 참여하고 그게 가능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아버지가 만든 시스템이 워낙 탄탄하거든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좋은 전문 경영인만 만나면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지훈 오빠는 디자인 일하시고 민호 오빠는 교육 관련 일하시는 거네요? 수연이 정리했습니다. 그럼 수연이는 뭘 할 거야? 지훈이 물었습니다. 수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아빠가 원하는 걸 하려고만 했거든요. 천천히 찾아봐. 민호가 격려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시간 많아. 그런데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해요. 뭔데? 가족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담사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일. 영숙이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네. 사실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와 화해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더 확신이 생겼어요. 지훈이 박수를 쳤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수연이 성격에 딱 맞는 것 같아. 정말요? 수연이 기뻐했습니다. 당연하지. 넌 원래 다른 사람 마음을 잘 헤아리잖아. 민호도 응원했습니다. 영숙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영숙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각자 원하는 길을 가는 걸 보시면. 그런데 어머니는 뭘 하실 거예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잘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낙이야. 그것만으로는 아쉬우실 텐데. 민호가 말했습니다. 영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 뭐예요? 아이들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봉사활동. 영숙이 말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일. 좋은 생각이에요. 수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영숙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돌보면서 생각한 건데 가족이 없이 혼자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어서.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그럼 우리 가족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네요. 지훈이 정리했습니다. 영숙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그때 갑자기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중요한 걸 깜빡했어요. 뭔데?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겨주신 편지 있잖아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에게 각각 편지를 써주셨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열어보지 못했거든요. 맞다, 그게 있었지. 지훈이 기억해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금 함께 읽어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영숙이 동의했습니다. 수연이 아버지의 서재에서 편지들을 가져왔습니다. 각자의 이름이 적힌 봉투가 있었어요. 누가 먼저 읽을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순서대로 하자.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자신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호야, 맏아들이라는 이유로 너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구나.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아버지가 항상 응원할게. 교육자가 되고 싶다고 했지? 너라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야.
사랑한다, 아들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지훈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는 내가 반항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넌 가장 용감한 아이였구나.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말이야. 미안하다. 이제는 아버지가 내 꿈을 응원할게. 멋진 디자이너가 되어라. 그리고 가끔은 아버지 생각도 해주렴. 사랑한다. 지훈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수연아,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에게는 완벽한 딸이야. 이제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렴. 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좋은 생각이야. 내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 사랑한다. 수연이 흐느꼈습니다. 아빠가 제 꿈을 알고 계셨네요. 마지막으로 영숙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여보, 3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는 당신도 당신만의 시간을 가져. 봉사활동 좋은 생각이야.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렴. 사랑해, 내 평생의 동반자야. 영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셨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어.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확신이 서요. 우리가 각자 꿈을 향해 가는 게 맞다는 거.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네. 그날 밤 가족들은 늦게까지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 앞으로의 계획, 서로에 대한 마음. 평생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1년 후 김가족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교육 NGO에서 일하며 소외계층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월급은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적었지만 매일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려 자신만의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 큰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수연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며 자원봉사를 통해 경험을 쌓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 정말 자신에게 맞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봉사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어요.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저녁을 함께 먹으며 근황을 나눴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화들이었습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정말 맞았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 수연이 물었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먼저라는 말씀.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돈은 적게 벌지만. 수연도 동의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영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때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알아요? 뭔데? 민호가 물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훈이 가족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수연이 감동했습니다. 맞아요. 돈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깨달으신 진리네요.
영숙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소중한 걸 남겨주셔서. 그날 밤 가족들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조용한 곳에서 그들은 아버지에게 근황을 보고했어요. 아버지, 저희 모두 잘 살고 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서 이야기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요. 영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기억나요? 어떤 말? 민호가 물었습니다. 수연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먼저라는 마지막 고백은 우리 가문이 가장 큰 유산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거죠. 민호가 말했습니다. 영숙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렇게 김가족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인 삶을,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 목표인 삶을, 김 회장의 마지막 고백돈보다 가족이 먼저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지혜였어요. 그리고 그 지혜는 김가족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민호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에게는 절대 돈보다 사랑을 우선할 거라고 다짐했어요. 지훈도 자신의 작품이 인정받기 시작했을 때 성공에 취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수연은 상담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아버지에게 배운 진리를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숙은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어르신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이야기해주며 남편의 깨달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먼저다라는 김 회장의 마지막 고백은 한 가족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을, 성공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철학. 그리고 그 철학은 김가족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져 나갈 것입니다. 김 회장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마지막 깨달음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마음 속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말이죠. 돈보다 가족이 먼저다라는 마지막 고백은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유산이 되었습니다.